F1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스포츠입니다. 드라이버들을 시속 300km로 질주하고 한 대의 머신 가격은 수백억 원, 우승 상금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기술과 자본 그리고 인간의 한계가 맞붙는 치열한 전쟁터죠. 하지만 F1 더 무비는 누구나 쉽게 3가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플래그 전략입니다. 옐로 플래그가 뜨면 경기 템포가 느려지고 레드 플래그로 경기가 완전히 멈추기도 하죠. 이런 혼란 속에서 순위가 요동치는 기회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타이어 교체 타이밍입니다. F1에서는 최소 2가지 종류의 타이어를 사용해야 해서 소프트 타이어로 빠르게 치고 나갈지 하드 타이어로 견뎌내며 전략을 짤지 피트인 타이밍 하나가 경기 순위를 뒤바꿉니다. 세 번째는 팀 라이도입니다. 박스 지금 들어와. 실제 중계에서 듣던 무전들이 영화에 생생하게 삽입되어 몰입감과 함께 전략 읽는 재미를 더합니다. 이 3가지만 눈여겨보시면 영화가 훨씬 더 깊고 재미있게 다가올 겁니다. F1 더 무비 영머니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F1 더 무비는 왕년의 F1 스타 소니 헤이스가 F1 무대로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한때 F1 레이서로 최고의 재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소니 헤이스는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한 뒤 F1을 떠나 미국 전역을 돌며 각종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는 용병 드라이버로 살아갑니다. 그런 그를 한때 F1 같은 팀에서 뛰었던 루벤이 찾아옵니다. 자신이 오너로 있는 신생 F1 팀의 드라이버로 합류해달라는 겁니다. 그는 팀 순위를 끌어올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과거 헤이스처럼 천재적 재능을 가졌으나 경험이 부족한 신예 드라이버 조슈아 피어스의 멘토가 되달라고 부탁합니다. 영화 이거 F1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브래드 피트 또 영화를 보고 나니까 포스터가 또 괜히 멋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베이지색 옷 같은 거 입고 딱 서 있는 그거 처음엔 보고 그런가 보다. 근데 벌써 61살? 그쵸. 그렇게 많더라고요. 나이 많죠. 톰 크루즈랑 한 달 차이에요. 네. 피디님 깜놀. 60대인 거 몰랐죠? 한갑이 넘었다고요? 오. 기자님이 사실은 저희보다 먼저 보고 네네네. 계시할 것 같다. 예. 뭐 어떤 부분을 보고 이렇게 그 시사 끝나고 나올 때 특히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육성으로 이제 다 와 너무 재밌다. 오. 다들 일할까 이런 분위기였어요. 오. 네.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아 거의 없죠. 어.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때 노웨이 홈 대박이죠. 그때는 이제 또 임팩트 있는 장면들이 있으니까 영화를 이렇게 끝내? 이렇게 네. 끝나잖아요. 끝내고 나올 때 이제 사람들이 다 와 대박이네. 약간 이렇게 했다면 그 이후에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 끝나고 나올 때는 와 대박이네. 약간 이런 분위기. 탑건 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래요? 탑건 매버릭 때도 되게 다들 막 압도된다. 약간 이런 느낌의 말을 막 뱉으면서 나왔었고. 남자들이 이렇게 입을 텄네요. 영화를. 네, 이 영화도 와 너무 재밌어. 화장실에서도 와 너무 재밌다.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꼭 넣고 싶었어요. 그럼 제가 그러면은 매번 넣을까요? 시사의 반응을 좀 뭐 그런 걸 섞어주시면 네네 좋죠. 알겠습니다. 감독이 탑건 2 매버릭 네. 감독. 그 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F1에 내려온 탑건 2라고. 네, 저도 딱 그렇게 봤습니다. 예. 탑건의 틀을 썼다고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영화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브래드 피트 때문에. 브래드 피트가 성실하다는 측면을 영화에서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열심히 한다. 이거 되게 여러 번 보여주잖아요. 초반부터. 그렇죠. 처음 오자마자부터 해서도 뭐 연습 언제부터 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해요. 언제 왔어요? 누구보다 빨리 왔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 뭐 이렇게 달리기 하는 모습. 달리기 하면서 트랙도 자기가 뛰어보고 공부하고 그냥 팀워크 다지려고 막 자기가 뭔가 이렇게 분위기 만들고. 근데 사건 2를 보면 톰 크루즈가 열심히 하는 장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잘해. 무조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교관으로서 뭐 2분인가 그거 테스트 할 때도 뭐 준비 과정 없이 갑자기 내가 보여줄게. 나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이거 한번 보여주잖아. 빵형은 좀 다르다. 그래서 이 영화를 주인공을 바꿨다고 생각하면 매력이 다르다? 그러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거랑 똑같아요. 옷을 누가 입느냐마다 같은 연예인들 똑같은 그쵸? 옷 입고 비교하는 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멋으로 따지자면 그래도 브래드 피트가 훨씬 쿨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미지도 그렇고 실제로 이 캐릭터가 성격이 비슷하다고 해도 외모가 다르니까
다른 캐릭터로 보이는 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쵸. 그 제 개인적으로는 탐 크루즈는 약간 80년대 멋진 남성 스타일, 잘생기고 능력도 많고 막. 브래드 피트는 약간 90년대, 약간 잘생겼는데 우울함도 좀 넣고, 이렇게 그렇죠. 약간 뭐랄까 외로운 늑대 같은 면도 좀 넣어줘야 되고. 보기에는 되게 스토리가 단순해 보이고 그런데 각본을 굉장히 잘 쓴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영화 스토리 누구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인트마다 그 감정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그 기술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막 이렇게 약간 평론 비슷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 거 보면 각본은 뭐 그냥 되게 평이하다 이런 평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네, 이게 평이한 각본이 전혀 아니에요. 네. 영화 길데 틈틈이 잘 이렇게 요소에 잘 넣어갖고 스토리 생각보다 저는 좀 그래도 그게 허술하지 않다. 네네. 약간 그 얘기 있더라고요. 저희 직원 F1 좋아하는 친구가 말하기로는 이제 그 브래드 피트가 쓰는 전략이 사실은 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약간 뭐 인터넷에서 보니까 되게 부도덕한 사건의 모티브를 어느 정도 유사하게 했기 때문에 뭐 팬으로서 좀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뭐 원래 이렇게 영화라는 게 또 다 팩트는 아니니까. 네. 근데 약간 아쉬웠던 거는 브래드 피트가 갖고 있는 뭐 장점을 뭐 다른 거 하나 정도 섞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다. 왜냐면 걔가 경험이 되게 많은 걸로 그러니까요. 나오잖아요. 그 경험들을 녹여내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F1만 한 게 아니니까 네네네. 뭐 내가 과거에 이거 했는데 이렇게 해보면 어때? 이런 게 좀 더 녹았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브래드 피트는 나온 영화 중에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연기도 괜찮았고 그다음 그 조슈아 피어스 역한 댐슨 이드리스 사실 전 처음 봤는데 윌 스미스 닮은 느낌이 있어요. 젊은 윌 스미스.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연기도 좀 네, 잘하는 것 멋있습니다 같고. 진짜. 자기 실수를 처음엔 부정하다가 그걸 느끼는 장면 연기 같은 게 되게 본인이 되게 어린 사람처럼 잘 연기하더라고요. 그 중간에 깨닫잖아요. 그 사고의 원인이 예. 자기한테 있다는 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깨닫고 그걸 이렇게 느끼는 표정 같은 연기가 오 연기를 잘하네. 뭐 이렇게 저는 하비에르 바르든 연기도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역시 근데 뭐 연기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다. 좋은 배우를 넣어서 별로 보여준 게 없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냥 그 자체가 존재하니까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이 그러니까 맞고. 그게 그렇게 연기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사실은 보조를 해주는 역할인데 그걸 해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정말 둘이 친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 참 좋은 그쵸. 연기다. 이런 브래드 피트 생각이. 병실 씬 같은 것도 되게 짧은데 뭐 충분히 네네네네. 몰랐는데 인터넷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F1 탄생 75주년 기념을 하는 것도 있다고. 자체적인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네. 뭐 약간 그랬고 75주년 되게 애매하잖아요. 70년이 70년이고 80년이 80년인데. 25 곱하기 3. 그거랑 뭐 이동진 평론가랑 박평식 둘 다 별 짜게 주는데 3개면 뭐 많이 준 거 아닌가? 근데 저도 근데 이 정도로 봅니다. 왜냐면은 자기 복제라는 생각은 안 지워져요. 이거는 확실히 재밌긴 한데 했던 거를 똑같이 연달아서 2번 한다는 거는 좀 탑건은 그래도 저는 명분이 있었다고 봐요. 30년 전에 찍었던 영화를 다시 가져오면서 좀 그런 스타일로 다시 한번 찍어보는 그쵸, 약간 그런 리터치. 좀, 레트로한 느낌을 살릴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세련된 영화는 아니잖아요. 이게 좀 캐릭터도 그렇고 탑건 매버릭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가져온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별점을 줄 때는 높게 줄 수 없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이게. 근데 사실 저 오늘 또 유심히 봤을 때는 탑건보다는 촬영하는 거에 훨씬 뭐랄까 공이 들어갔다? 더 정교하게 촬영에 훨씬 에너지를 많이 썼다 이런 거는 느꼈는데 이제 겉보기로는 좀 비슷한 흐름? 그게 네네. 있었고 자기 스타일처럼 이게 굳어버릴 수도 있겠다. 기계 나오는 장면을 잘 찍는다. 확실히 자동차나 비행기나 네. 이거에 어떤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기계파가 있고 공룡파가 있는데 기계파들이 좋아하는 어떤 포인트를 잘 안다. 그래서 그 액션을 확실히 잘 찍는 것 같긴 해요. 네. 진짜 이거 아무나 이렇게 못 찍죠 사실. 이거 사실 이거 이동준 평론가 유튜브에서 보고 느낀 건데 그 카메라가 정면 옆 바퀴를 비추다가 이렇게 쭉 돌아서 운전자를 비추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추월하면서 그런 동선은 탑건에 없던 동선인데 이거 그냥 영화 볼 땐 그냥 그런 거보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래 잘 넣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 내가 브래드 피트가 되는 어떤 모라일체 경험. 이렇게 표현하고, 사실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영화치고는 브래드 피트가 별로 안 보여요. 리드하는 느낌보다 내가 브래드 피트가 되는 느낌에 가까운 게, 운전 장면들 다 1인칭 시점이 되게 많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경기할 때는 브래드 피트가 멘션을 할 때 3자로 비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지시하는 입장인 것처럼 그 나머지 객체를 막 비춰주잖아요. 뭐 듣는 걸로 하고. 네네. 브래드 피트가 지시하는 장면을 이렇게 찍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조가 이렇게 다 헬멧도 쓰고. 아, 그래서 약간 좀 몰입형 영화다. 그런 거 느낀 게 제 옆에 앉은 분이 막 위험한 장면 나올 때 여자분이었는데 깜짝 놀라는. 깜짝 놀라 긴장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약간 제가 운전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니까 긴장감이 딱 오고, 또 하나는 이게 체험형 영화라고 좀 더 느낀 게, 그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끝나고 자동차 다시 운전해 집에 갈 때 약간 밟고 싶다. 아, 예, 예.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탑건에서 줄 수 없는 부분인 게, 탑건의 비행기 체험은 그 부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상상이잖아요, 다. 관심이 없었는데 F1 중계도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차 위에 달려 있어서 그렇게 좀 1인칭 느낌을 보여주는데, 요거는 더 시선 높이로 많이 찍었더라고요. 그쵸, 예. 제가 요새 늘 주장하는, 영화는 왜 있어야 되냐 생각했을 때, 아, 이게 TV로 느낄 수 없는 간접 체험을 이거처럼 찍어야 아, 내가 F1 레이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 20명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전 세계 수많은 인구 중에 20명 안에 들 가능성은 무지하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간접 체험을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저 앞으로 같이 보면서 F1 경기를 한번 보러 가볼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쿠팡 F1 중계가 굉장히 재밌대요. 네, 그래서 저 약간 네. 유튜브에서 짤을 봤는데 재밌어요. 성능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설명을 되게 많이 해줘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재밌다고. 맞아, 설명도 해주고 네. 룰도 얘기해주고. 근데 선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둘이 경쟁하는 거를 해설자가 설명 잘하더라고요. 네, 그 해설하는 분이 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F1 잘 아는 분이더라고요. 네. 되게 유명한 분이라고. 그리고 카메라 워크가 저는 옛날 멀리서 이렇게 윙윙윙 지나가는 것만 찍은 것만 봤었는데 네. 요새는 차에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예고편을 봤는데 이 영화는 좀 더 그거 한참 더 나간 거죠. 운전자의 눈높이로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다른 영화도 후보에 놓다가 이걸로 네네. 제가 바꿔야겠다 결심한 게, 사실 예고편 보고 아, 봐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바꿨거든요. 하여튼 저는 그런 소감이었어요. 체험 스타일로는 뭐 강추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돌비 앰모스피어 추천하고요. 아이맥스는 안 봤는데 전 4D보다 돌비도 괜찮은 것 같은 게, 소리가 중요하니까. 소리가 그 원래 보통 자동차 영화 그 엔진 소리가 되게 거슬리는데 여기는 딱 적당한 수준의 그, 사실 차를 타면 소리가 약간 먹먹해지는 그 있잖아요. 딱 그 정도의 사운드? 네. 그게 좋았어요. 그다음 두 분 중에 소감. 출발할 때 BGM이 딱 클라이막스에 들어갈 때 같이 출발하거든요. 영화 음악이 되게 다 좋았는데 튀는 게 없다? 약간? 네. 그래 되게 자기 역할 잘한다?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 로맨스가 하나씩 꼭 들어가요. 브래드 피트 영화 특성. 아, 그걸 빼고 차라리 기술이나 스킬면에서 그런 로맨스 다 빼고. 로맨스 진짜 별로였습니다. 네, 그 아 그래요? 네. 저는 괜찮았어요. 아, 저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왜 운전하는지 답은 거기서 한번 딱 얘기해 주기 때문에, 아, 오히려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표현해 줄 때 너 왜 이거 좋아해? 그때 말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또 약간 매력이 있어서 그래서 는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로맨스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아, 옛날 자기적이다. 스타일이 아. 옛날 스타일이잖아요. 그 뭐 그렇게 생기면 좀, 예.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겠죠. 예, 그렇긴 야. 한데 브래드 피트 성형수술 한 건 아시죠? 아 그래요? 거상을 거상에 얼굴 이렇게 올렸다. 올리는 거. 예. 그게 패춘. 아니 그걸 제가 한번 봤더니 약간, 유튜브에 계속 거상 영상이 떠가지고. 몰입할 수가 없겠네. 예. 근데 아무튼 잘 한 것 같아요 수술. 아, 오 그렇구나. 예. 예. 아 로맨스 약간 근데 나오는 타이밍은 좀 어정쩡하긴 했어요. 네, 좀 오글거리는 장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조슈아 피어스가 나중에 이제 달리기 같이 하는 장면 있잖아요. 자기가 입고 있고 그게 저 좀 뭐지 약간 싶은 좀. 약간 이렇게 계몽 영화에 나오는 네, 저게 뭘까 이런 생각이. 약간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 브래드 피트 팬이어가지고 배우 보는 재미가 너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얼굴만 봐도 좀 사연이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배우들은 특히나.
그 연기를 좀 젊을 때부터도 그래도 잘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잘했는데 얼굴에 좀 묻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항상 머니볼에서도 그랬고 아 머니볼 좋았죠. 뭐 그 바빌론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전 거기서 연기 보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아무튼 전에는 뭐 더 젊을 땐 뱀파이어 인터뷰. 예, 그것도 있었고 뭐 파이트 클럽도 있었고 다 연기를 너무 아, 잘했는데 파이트 클럽. 평가절하 당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번 작품에서도 그 캐릭터를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좀 여기서 표현도 나오는데 카우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느낌의 좀 잘 살려. 사람을 맞아요. 너무 잘 살려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배우를 보는 재미는 사실 드라마보다는 큰 화면에서 영화로 볼 때 좀 더 있잖아요. 왜냐면 배우 얼굴을 되게 크게 보게 되니까 그런 미세한 연기를 볼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관객이 좀 이제 감정적으로 그걸 느끼는데 브래드 피트가 그런 연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게 없으니까. 드라마는 또 대사로 많이 푸는 경우가 있는데 영화는 또 화면에 확 한 번에 담아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우승을 하고 그 우승 트로피 들어 올리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그 우승자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영화가 그들이 막 샴페인 터트리고 이런 모습을 맞아. 제가 짤끔 반복해서 들어가죠. 계속 보여주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브래드 피트가 거기 소니 헤이스가 가니까 그게 확 오더라고요. 더 와닿아요. 네. 아. 그래서 이 빌드업을 정말 세련되게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장면에서 되게 감정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멋진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게임에서 나와서 타이어 가는 걸 봤는데 아. 영화에서 처음 봤어요. 네. 스파스 외치면 가서 2초 만에 가거든요. 아, 네. 미통 어떻게 저렇게 빨리 팍 들어서 팍 네. 끝난 거예요. 그 실제는 1.78초. 마지막에 들어갈 때 날고 있어라. 네. 그때 카메라 킹이 그 딱 소음 없어지면서 이렇게 다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니까. 사실 그 마지막 장면 저는 더 임팩트 있게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약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레이싱 미디어에 진짜 많이 나오는 포인트예요. 이게 빠져든다. 이게 애니메이션도 많이 나오고. 뭐라고 하지? 그런 류의 장면이 너무 많으니까 감독이 고민해서 되게 이렇게 소음을 딱 없애면서 이렇게 했는데 카메라 워크는 너무 좋았는데 너무 그런 류의 컨텐츠에 이게 그런 포인트가 많아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임팩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클리셰일 수도 있는 게 뭐 슬램덩크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 소리 딱 없어지고 조용해지면서 네, 딱딱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그럴 수 있. 약간 오히려 과장된 뭔가 표현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 오히려 좀 약간 도파민이 덜 나온 거고 피디님이 이제 간만에 보니까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온 거 그런 거 아닐까? 좋았어요. 좋았는데 제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 카메라 워크. 저는 되게 클래식한 거였어요. 소니가 처음으로 이 팀에 내가 허투루가 아니고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헝가리 쪽인가 경기할 때 네. 헝가로링 서킷에서 날개 부러뜨리잖아요. 계속. 네. 그게 약간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 되게 클래식한데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너무 뻔하게? 그 오히려 그냥 그 한동안 이렇게 미디어도 막 되게 변칙 막 만들다가 네네. 요즘 또 약간 레트로한 게 또 매력이 있잖아요. 그냥 정도다. 그래서 뭐 되게 흔히 보던 거지만 괜찮다. 카메라가 좋았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날개 확 부러지고 맞아요. 그 앞에가 운전하다 실수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서 또 실수했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맞아요. 예. 딱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모두가 점점 이게 계획이 있네 이런 걸 깨닫게 돼서 그게 처음 부러뜨리면서 들어올 때 그때 좋았어요. 이 영화는 근데 촬영 같은 게 좋은 게 튀는 게 없이 그냥 모든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롱테이크를 찍는다라고 하면은 티가 안 나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영화는 롱테이크면 롱테이크라는 거 되게 느끼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대놓고. 네, 그게 티가 안 나고 사람들이 그냥 몰입을 해야 된다. 전혀 몰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영화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제가 못 느낀 걸 수도 있지만 굉장히 모든 장면이 자연스러워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찍었네 저렇게 찍었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쭉 보게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약간 제가 썸네일급 내용도 뽑았어요. 팀워크로 만든 1승의 경제적 가치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왜 팀워크를 얘기했냐면 영화의 초반에 조슈아 피어스가 차를 몰 때 그 메커닉이 그 드라이버 같은 거 떨어뜨려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그 브래드 피트가 들어와서 괜찮다고 딱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고서는 그 사람이 하나가 바뀌는 건 아닌데 그 사람 자꾸 비춰주면서 그 사람 마음가짐을 바꾸는 걸 영화에 여러 번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그 메커닉들이 다 실력이 올라가요. 근데 이게 배경을 보면 내일 직업을 잃을지 모르는 팀에 온 거잖아요. 다들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 그리고 기초적인 거 실수했어 이런 멘트도 나오고. 근데 이제 브래드 피트가 이렇게 한 게 결국은 점점점 그 중간에 하위권에서 중위권 갈 때도 팀워크가 네. 좋아지고, 중위권에서 더 이제 탑티어 시도할 때도 그 팀원들이 점점점 좋아지고, 마지막에는 막 그 플랜 C에 대해서 막 변형해서 자기들 막 좋아하면서 책상 두드리면서 좋아하잖아요. 아, 결국은 이게 마지막 우승을 위한 이렇게 빌드업이다. 그러면 이게 브래드 피트가 딱 한마디는 괜찮다. 이 말의 가치가 얼마나 되나. 빵형이 말하는 대사 얼마나 가치가 있나. 거기 처음에 PT는 8초씩 걸리잖아요. 막 실수해서. 근데 보통 1등이랑 2등이랑 시간차가 뭐 5초에서 15초 사이 이렇게도 많이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등수가 바뀔 수 있는 거고, 등수가 바뀌면 완전히 여기 막 대접이 달라지잖아요. 네네네. 보면. 그래서 팀워크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여기 돈으로 엮어보려니까 F1은 어떻게 상금을 주는지 살펴봤더니 개별권 레이스에 대해서 상금 하나도 안 준대요. 네. 개별 우승하 막 그 샴페인 터뜨리고 돈 받은 것처럼 하는데 그 돈 안 주고, 그거 아니고. 그 경기 점수에 포인트를 준대요. 우승자는 뭐 15 몇 점 몇 점 몇 점. 그래서 총 합으로. 네, 총 시즌이 다 끝냈을 때 총 합으로 팀과 개인을 시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는 여기서 맥이 빠지긴 했어요. 아, 이게 좀 아쉽다. 성공했을 때마다 한 푼씩 줘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총합을 받는 비용이 큰 금액이긴 해요. 뭐 어마어마하네요, 23년 기준으로는 1위 팀이 1,819, 2위가 1,310억, 500억 차이죠. 엄청 크죠. 네. 물론 이걸로는 택도 없대요. F1 운영하려면 돈 훨씬 많이. 그렇죠. 그 최첨단 기술이. 뭐 거의 4천억? 뭐 이렇게 네. 된다니까. 그래서 스폰서 광고가 중요하고 1등을 해야 스폰서 광고도 살고 막 이런 게 그쵸, 엮여 있고, 여기 영화에서도 보면 에이펙스 팀이라는 게 가상의 팀인데 네네. 꼴찌 했지만 한번 이렇게 포인트 조금씩 따잖아요. 네네. 만약에 꼴찌 안 하고 한 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 23년 꼴찌가 하스라는 팀이었는데 779억인데 9등은 알파 로메오는 896억이거든. 100억 차이 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최소한 빵형이 얘기한 게 등수를 올렸으면 100억은 무조건. 그다음 개인 그건 어떻게 되는지 좀 보니까 단순히 우승 한 번 딱 했잖아요. 네네. 우승했다고 주는 건 없는데 팀에는 보너스를 그 드라이버한테 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지금 알려진 거는 그 선수 중에 맥스 베르스타펜 보너스에 대해서 보너스가. 다른 사람이 기자 인터뷰한 거에 나오는데 13억 정도 된대 한 번에. $100만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브래드 피트가 얘기한 거예요. 돈은 중요치 않다. 이미 벌 만큼. 나스카 연봉도 비슷하거든요. 나스카에서도 한 번 벌었잖아요. 1등 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다른 랠리에서도 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승 청부자 같은 느낌이니까. 그렇죠. 돈은 그런 애들이니까 돈은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죠. 네. 한 푼 한 푼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거기 막 내기로 10,000파운드 걸고 막 네. 그러잖아요. 부럽네요. 벌써 왜 부럽죠? 아, 그렇죠. 네. 소수만을 위한. 그리고 이제 막 배당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100억 원 정도 나고 스폰서 차이. 아니, 여기는 결국 팀이 없어질 스폰서, 뻔했으니까 네. 스폰서 차이는 더 몇천억 가까이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영화 잘 보면 그 주인공 팀에 광고가 있잖아요. 네. 실제로 스폰서를 모집했대요. 되게 유명한 회사들이요. 뭐 타미, IWC는 되게 유명한 고급 시계. 시계. 그다음 EA 스포츠라고 이 EA 스포츠 F1 알죠. 중계하는 예. 스포츠. 그다음 샤크 닌자, 제가 요새 샤크 닌자 브랜드 그 미국 브랜드인데 블렌더나 무선 청소기 요새 뜨는 네, 그런 브랜드 샤크 닌자. 보면서 무슨 브랜드인가 하셨겠네요. 일본 회사는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래드 피트 한마디에 최소 100억에서 수천억의 가치를 뽑아냈다. 쿨하게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차 좀 더 좋은 거로 타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돈은 중요치 않은 거예요. 원래 엄청 부자들이 되게 그러니까요. 허름한 차도 좋아한다. 맞아요. 예. 그냥 아무나 타죠. 편한 걸로. 그런 분들은. 그렇죠. 생각해보면 브래드 피트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돈이 많아서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도 탑건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표로 만들어서 비교해보니까 거의 똑같긴 하더라고요. 똑같긴 해요, 진짜. 아, 좀 심하게 똑같긴 해요. 심하게 똑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탐 크루즈랑 브래드 피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어서
이건 저만 생각한 건지 모르는데 색감 카메라 색감도 좀 둘이 다르다고 되게 생각하거든요. 보여주는 건 비슷한데 탑건은 좀 뭐라 그러지? 좀 더 이렇게 선명도가 높은 스타일이고 얘는 약간 좀 파스텔 톤? 뭐 그런 느낌?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화의 옛적인데 이 사람이 찍은 뭐 온리 더 브레이브 네. 보고 싶어졌어요 사실. 근데 오블리비언은 이런 느낌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확실히 많이 아니었거든요. 별로였어요. 자기 색이 없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 탑건 매버릭을 하면서 이게 자기 색을 완전 히 굳혀버리는 느낌이 느낌인 것 같아. 이렇게 원래 딱 가기로. CF 감독이었대. 네. 그래서 자기 잘하는 거를 되게 그러니까요. 더 많이 넣고 그리고 뭐 평이 약간 초반에 지루하다 자기 하고 싶은 일 얘기한다 있었는데 탑건도 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예. 초반에 근데 액션을 무리하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 이 사람은 확실히. 그러니까 막 어떤 영화는 초반 액션에 막 다 때려붙고 뒤로 갈수록 비슷해져가지고 되게 반복된다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조금씩 빌드업해서. 예, 빌드업을 하면서 액션을 보여줘가지고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밸런스 되게 약간 너무 영화의 밸런스 무너뜨리면 재미가 없거든요. 예.